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공단계에서 한국사 가르치고 있는 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한 30분 정도에 올라오라고 했다가 그냥 갑자기 쉬고 있는데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네. 어, 일단 지금 시험이 국가지가 한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네, 이 시점에서 이제 한국사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력은 뭐 사이트에도 다 써 있는 얘기니까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요거 보시고 네. 일단 시간이 6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 그 생각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제한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커리를 볼 때 저는 이제 크게 뭐 올인원이 기본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론을 줄여가는 강의고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핵지총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게 전체 풀컬인데 6개월 동안에 만약에 한국사만 한다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사만 하면 되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죠. 그 여러 과목을 다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한국사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잠깐 조사 좀 해봐도 될까요? 네. 한국사 기본 이론을 난 들은 적이 있다라는 분. 그래서 기본 이론 지금 다 하셨고, 그죠? 아예 처음이다라신 분은 그래도 조금 하신 분들이 많네요. 네. 어, 네. 자, 그래서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 맞춰서 좀 볼 때,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지금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면 저는 좀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일단 6개월이 아니라 실은 5개월이에요. 왜냐면 마지막 한 달의 경우에는 요거는 빼줘야 돼요. 마지막 한 달은.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게 내가 공부하던 대로 막 공부해가지고 하다가 시험에 탁 들어간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험은 시험에 맞춰서 꼭 대비하고 정리하는 그 기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기간이. 그러니까 시험에 모든 걸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핵심,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모든 커리큘럼을 짤 때도 항상 그걸 생각하는 게 출발할 때 우리 마지막 그 순간을 생각하고 시작하자는 거죠.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끝이 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던 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끝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날이 시험이다라고 하면 제가 한 달을 빼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공부를 하던 대로 쭉 하다가 그대로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달의 기간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저는 이제 여유 있게 하면 30일 최대 못해도 한 20일, 15일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날이 시험이다라고 하면 시험 전날의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내가 한국사 실력을 올려놔야지 해서 한국사를 딱 열심히 한 다음에 됐어. 그럼 이제 다른 과목 해야지. 그러고 다른 과목을 하면 얘는 가만히 있을까요? 내려가죠. 안 하는 순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5과목을 쭉 정리해서 시험 직전에 하루 만에 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 전날에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이 시험은 거의 무조건 합격합니다. 왜냐면 전날에 다 봤으니까. 전날에 봤는데 그 다음날 나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영역인데 전날 게 기억 안 나요. 근데 대부분 기억이 나요. 전날 본 거야. 시험 보기 전에 한 3일 정도 전에 그 정도쯤 본 거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시험 전에 하루 만에 모든 내용을 다 보려면은 막 내가 하던 대로 하다가 하루 만에 모든 내용을 딱 보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에 이틀, 이거 전에 뭐 4일, 이거 전에 8일, 뭐 이거 전에 15일. 그래서 딱 합치면은 왜 8 다음에 16이 아니죠? 그러면 16 하면 30일에서 숫자가 좀 깔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15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시험 전에 마지막에 한 달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일이 정해지면 우린 모든 걸 시험일에 맞춰드려야 되니까 그죠? 시험 전에 한 달 정도는 빼놓고 이 전까지 학습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시험 전날에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명확하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럼 이 과정 전까지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론 정리 뭐 한 번 정도 하고 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모의고사는 아마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모의고사는.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뭐 한 사이클 정도? 한 10회분 정도? 그죠? 근데 그걸 모의고사를 통해서 뭔가 얻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실력이 많이 높아지고, 그죠? 여기서 뭐 새로운 문제가 막 적중되고, 실은 제일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한국사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인강으로 수업을 들으실 텐데, 우리 목적이 뭐예요? 목적? 최종 목적이? 공무원 한국사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올바른 역사의식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역사를 통한 재미 뭐 이런 건가요? 혹시 그런 거라고 하시면은 제 수업은 듣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우리는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하죠. 결국에 뭐냐면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기출이에요, 기출. 기출. 목적의식은 우리는 문제를 맞추는 거고, 그럼 그동안에 출제된 이 시험의 문제 패턴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출을 그냥 연도별로 쭉 한 것도 아니고 진도별로 쭉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기출의 배열을 지금 기출 수업이 지금 한 60% 정도 진행이 됐는데 현재 기출에서 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유형화시킨 거예요. 이 유형은 이 패턴, 이 유형은 이 패턴. 그래서 그냥 진도별이 아니라 유형별로 쭉 해서 그 유형에 맞는 문제들을 쭉 모아놓고,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유형. 그럼 이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이 필요할까 해서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 수업 방식이 조금 약간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과형이다라는 평가도 하고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그냥 이야기로 쭉 진행한다, 스토리로 진행한다, 뭐 흐름으로 진행한다, 뭐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시험은요, 유형에 맞춰서 결론을 빨리 내야 돼요. 시험은 결론을 빨리 내야 돼요. 결론을 빨리 내고 이래서 이랬구나, 인과관계로 접근하는 거예요. 시험은 제가 항상 끝을 생각하자라고 하잖아요. 끝을.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20문제를 풀 때, 한국사는 20문제를 풀 때 몇 분 정도 풀면 좋다라고 하죠? 보통 20문제 풀 때? 10분 정도 얘기해요. 10분. 그러면 20문제를 10분에 푼다 그러면 한 문제 할당된 시간이 얼마예요? 30초예요.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죠. 이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바로 떠오르지 않고, 문제를 보고 이런 분위기 또는 1, 2, 3, 4에서 막 선지 지어가면서 경우의 수를 막 따져가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실전에서는 명확하게 답을 딱딱딱딱 찍어내야 되는 거죠. 빠르게. 그렇게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출발은, 제 강의의 모든 출발 시작과 끝은 다 기출이에요. 기출에서 출발했고 기출 유형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 거고. 근데 우리 시험보다 조금 앞서갈 수 있는 시험들이 있어요. 뭐 한능검이라든지. 난도는 낮지만 주제상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 네.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수업에서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거꾸로 올라가서 이론을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인을 할 때부터 얘기를 할 텐데, 처음에 할 땐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제가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서 판서하실 필요는 없고 판서 노트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 판서 노트가 있는데, 그 판서 노트의 이 판서가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할 때 그날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잡담이 좀 없는 이유가, 왜냐면 해야 될 게 딱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게. 이 문제는 이 부분, 이 문제는 이 부분. 만약에 좀 텐션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가볍게 농담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유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날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구조는 어떤 게 필요한가라고 그거를 시각적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문과 과목이다 보니까 막 이런 느낌, 이 왕은 이런 느낌, 이 시대는 이런 느낌, 되게 두리뭉술한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시험은.
그래서 어떤 부분은 뭐 좌우로 비교하고 어떤 부분은 그래프로 그리고 어떤 부분은 위아래로 비교하고 어떤 부분은 두 문자를 따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은 지도로 정리하고 이런 게 그 판서 노트를 그냥 보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이게 뭔가 뭔가 이게 통일성이 없는 것 같다. 통일성이 없죠. 왜요? 이 문제 풀 때는 이 도구를 쓰고 이 문제 풀 때는 이 도구를 쓰고 이 문제 풀 때는 저 도구를 쓰고 그 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우리는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된다고. 한국사 문제를 풀기 위한. 네. 그래서 기출에서 끌어나온 그 문제 구조, 그 판서 내용, 이거를 계속 이것을 고정된 판서를 통해서 이제 녹여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가 올인원 2분의 1 강의,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4분의 1 강의가 있는데 시간이 지금 부족한 경우 핵지총을 일단 빼고요. 어차피 기출의 변형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지금 이론 정도 한 상태에선 요게 하기가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론의 경우에는 요 단계별로 되는 게 뭐냐면 올인원 전체 강의가 지금 한 90강 안쪽인데 뭐 한 강당 1시간 정도에서 처음에는 이해하기 위한 게 필요해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판서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서 구조를 이해하는 거죠. 문제의 구조와.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줄이는 거예요. 내용 똑같이. 그 다음에 또 줄이는 거예요. 4분의 1로. 그래서 올인원 2분의 1 특강이 지금 이제 라이트 버전으로 진행 중인데 이게 한 33강에서 34강 정도로 한 시간에 한 타임에 1시간 정도에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나중에 4분의 1 특강 한국사 전체 강의를 18강 정도에 마무리할 거예요. 전체를. 그럼 이거를 이렇게 줄일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을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판서 툴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올인원 들으시면서 조금 내가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기본 이론 들으신 분들이 꽤 많으니까. 지금 2달 정도 아마 걸리죠. 풀 때. 그 강의를 들을 때. 그럼 그렇게 듣고 나면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현대사까지 딱 보고 나면 정말 구석기가 되게 오래된 얘기구나라는 느낌이 막 들 거예요. 뭐 주먹도끼 갑자기 그럼 정말 먼 얘기구나. 기억이 아련하고. 근데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수업 들을 당시에 이해가 됐는가. 그죠? 이해가 됐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그죠? 그럴 때는 이걸 또 갈 필요 없이 이제 요약 특강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들을 때 판단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해는 됐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다. 그럼 기억을 되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를 또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그죠?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발췌해서 강의를 들을 필요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당시엔 이해가 됐는데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나는 걸 거라고요. 기억이.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막 기억 안 나고 답답하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일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시 처음부터 뭔가 완벽주의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약 특강으로 한 강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혼자 꼭 복습을 해보세요. 혼자. 그러면서 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올인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30강 정도 되는 2분의 1 특강.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는 이건 이제 제가 한 다다음 달이나 다음 달쯤 런칭할 텐데 한국사 전체 강의 18강에 마무리하는 4분의 1 특강. 나중에 이 속도를 다 따라오게 될 거라고요. 이 속도를 따라오게 되고 왜요? 판서를 계속 반복하니까. 똑같은 형태. 나중에 제가 판서할 때 보면은 색깔도 안 바꿔요. 최대한 반복 효과를 노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사 전체를 18강 나중에 이것도 막 배속으로 듣고 그러다 보면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볼 수 있게 되는 타이밍이 와요. 완전 막판에. 그때 가서 강의를 다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혼자 빨리 보고 돌려서 시험 전날에 모든 내용 딱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에 한국사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모든 커리를 다 따라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분들은 기출, 그죠? 그다음에 요약 강의, 그죠? 요 정도까지는 기출은 근데 저는 강의를 빠르게라도 한 번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빠르게라도.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풀면서 기본 이론을 한 번 듣고 나서 만약에 시험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실력일까요? 기본 이론 한번 딱 듣고 시험을 본다 그러면 뭐 한 60점 정도 맞으면 굉장히 잘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수준으로 만약에 기출을 본다 그러면 그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만. 근데 문제는 숨겨진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각을 한 번은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은 상태로 이제 그 제 시각을 가져가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딱 한 번 정도는 기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남은 기간에 최소한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약 특강들. 그죠? 그리고 이제 기출은 강의를 한 번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 최종 목표는 시험 전에 모든 내용을 다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 한 달 전에는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막 잡고 들어가는 것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양을 한정하고 그걸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는 게 성과가 훨씬 좋아요. 대부분 이걸 머릿속에 다 못 넣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한 달 전에는 모든 걸 다 중단하시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한 부분들까지 반복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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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떻게? 아, 음. 그러니까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론이 먼저잖아요. 이론이. 그러니까 그 제가 수업 때도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론 강의랑 이제 문풀 강의는 조금 그 접근이 달라야 되는 게 이론은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복습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요. 왜냐면 내용을 아예 모르는 상태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근데 이제 문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예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예습을 뭐 혼자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앞에 요약 강의를 2분의 1이나 4분의 1 같은 경우를 한 강을 깔아놓고 그 시간 안에 예습을 다 하겠다 생각하고 강의 들으면서 근데 그런 다음에 바로 시간 재서 빨리 풀고 그 다음에 강의로 정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네. 네. 됐을까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없으세요? 네. 네. 그 예습에 해당되는 거를 요약 강의를 한 강 깔고요. 예습을 요약 강의로 듣고 그러면 이제 내용에 대한 이게 보통 이제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많냐면 내가 평상시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많이 틀리고 또 상처를 받죠. 제가 정확하게 집었죠. 그렇죠. 근데 아니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한다라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험이 이날이 시험이다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다가 내 실력대로 시험 봐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 시험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 범위에 예습하고 기출 풀고 기출 강의 듣고 정리. 예습하고 기출 풀고 기출 강의 듣고 정리. 그렇죠. 이거를 넓혀가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시험 전에는 하루 안에 모든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이 범위 전체 범위 본 만큼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뭐 그대로 가서 내가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게 뒤로 가면 갈수록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목표가 시험 전날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풀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또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으면 그날 공부도 또 안 되잖아 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기출은 좀 처음에 풀 땐 좀 틀려야 돼요. 잘 모르니까 틀리죠. 대신 그 문제가 유형 있고 패턴이 있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안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틀릴 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틀리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틀리면서. 틀리면서 익숙해지고 이게 문제를 틀리면서 보다 보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보일 거라고요. 그게. 그걸 제가 계속 얘기 드릴 거고. 음. 괜찮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네. 이게 아마 완벽주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 약간 성향 자체가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근데 완벽하게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이게 뒤로 갈수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청소를 한다 그러면
바닥을 쓸 때 한 번에 말끔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고 그 다음에 또 쓸고 또 쓸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간을 한정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내가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습을 하겠다. 범위를 한정하면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한정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최대한 굵직굵직한 것만 잡고 가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 다 본다고 생각하고 못 보면 어차피 얘기됐지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해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그래서 제가 판서로 고정시킨 거예요. 처음에 놓쳐도 괜찮아요. 두 번째 또 하니까. 두 번째 놓쳐도 괜찮아요. 또 할 거니까. 마지막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올인원 이론에서 본 판서는요. 마지막 파이널 그 순간까지 가요. 근데 똑같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놓쳐도 괜찮아요. 놓쳐도.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날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시간을 정한 다음에 거기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부담 갖게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돼요. 뒤로 갈수록. 네. 네. 또 질문 주신 분. 없나요? 네. 혹시 더 마치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그 네이버에 제 카페가 있어요. 그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은 거기 공식 사이트라고 뜨거든요. 여기 네이버 카페예요. 여기 들어와서 질문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랑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유튜브는 요새 좀 쉬고 있는데 수업이 많아서 제가 수업이 요새 이번 주 보니까 45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러닝타임 공부 45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반성하세요. 저도 45시간 수업을 해요. 러닝타임. 네. 그래서 요거 하시고 유튜브는 지금 약간 시간이 남은 나는 대로 지금 엊그제 제가 좀 기획한 게 있는데 문제 하나에 여러 가지 논점을 녹여서 뭐 3in 1, 2in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러분들 쉬는 시간 짧게 좀 논점을 복습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만들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튼 그쪽으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남은 기간 충실하게 보내셔서 꼭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